자, 보험친구닷컴. 요즘 건강보험공단에서 미등재된 신의료기술로 내가 치료를 받게 됐는데 내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할까? 건강검진, 성형, 출산 관련 질환 등 이런 것들이 내 보험에서 가능할까? 보험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을 검색하시거나 1844-0585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에 관련된 그 어떤 질문이라도, 그 어떤 상담이라도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 또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 등 모든 상품이 상담 가능합니다. 검색창에서 보험친구닷컴 혹은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로 접속하실 수도 있고요.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시면 보험 관련된 친절한 상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보험친구닷컴이었습니다.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봅시다. 6월 3일부터 벌어진 일이죠. 6월 3일 날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부터 참정권에 침해를 당했다라는 시민들의 주장이 있었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개표소에서 투표함이 저쪽으로 이동된 이후에 보관하는 곳이었으니까 저기를 봉쇄했던 겁니다. 그래서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 그 3일이 수요일이었고 그 주말에는 진짜 유모차를 끌고 오신 분들, 2030 젊은 세대들이 재선거 요구 외에 부정선거라고 외치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성조기 들고 오거나 이런 사람들을 밀어내면서, 그렇죠. 그 현장에서 실제 여러 언론 매체를 봐도 서울시 데이터로 젊은 사람들이 그쪽에 많이 모였다라는 게 확인됐다라는 얘기까지가 있었어요. 그렇게 또 일주일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주말을 지나오는 국면에서는 저 시위의 국면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말씀하신 우리 어린 핸드볼 선수들뿐만 아니라 저곳에 사무실에 있는 체육단체라든지 실제 피해보는 우리 일반 시민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게 해설이 달라지고 대응이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순방 중에 SNS 글을 통해서 그 부분을 지적했고요. 지금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강력 대응을 천명했습니다. 따라서 아무 생각 없이 저기에 동조했다가 패가망신 당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다가 제2의 서부지법 사태가 될 수도 있다. 이건 제2의 이태원 참사가 아니라 제2의 서부지법 참사에 가깝다. 이 말씀 드리고요. 이거는 지난주에 우리가 조금 더 강력하게 대응할 기회를 조금 더 살펴가지고 놓치지 말았어야 되는 겁니다. 저번 주에 목요일경에 그 장동영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은 18개 대학생들 총학께서 낸 그 성명이 시국선언 있었죠. 부정선거 재선거 요구를 하고 있다면서 저 최고위원회에서 자기 메시지를 발표한 거예요. 근데 이게 가짜 뉴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짓말. 그 18개 총학 그 선언문에는 부정선거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통째로 순수한 어떤 시위 내지는 문제 제기하는 청년들 총학의 그걸 갖다가 자기가 숟가락 얹어가지고 약탈했을 때 이걸 민주당이나 아니면 저 청년들 사이에서도 대응을 더 분명하게 해줬어야 되는 건데, 어불쩡하게 넘어가더니 그 다음에 나경원 의원 나가고 이제 슬슬 더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래더니 이번 주 와가지고 보니까 완전히 맛이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엔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이 아주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악성이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부정선거 세력이 사실상 지금 오염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다 뒤죽박죽 돼가지고 이거 정말 어려워졌다라는 생각이 들고, 핸드볼 여자 선수들 양말 벗기고 하는 거 그 사람들이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근데 옆에 공권력이 심지어 있었는데도 그 수를 쓰지 못하는 그 모습에 또 이 절박감을 절망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꽤 많았을 거라고요. 근데 경찰도 현실적인 고민은 있었겠죠. 이걸 무리하게 또 진압하면 또 그런 피해자의 서사처럼 뭔가를 또 주장할 테니까 그런 어려운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국민의힘은 교착 상태로 계속 가져가려고 하는 게 전략 아닐까,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루라도 빨리 진입해가지고 국정조사나 이런 것들이 일단 제도권 내에서 빨리 수렴해가지고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걸 계속 안 되도록 무리한 주장을 넣으면서 지금 오늘 보세요. 지지율이 이제 뒤집히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땔감으로 계속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냥. 지금 아까 그 말씀하신 정당 지지율 뒤집힌 걸 가지고 장동영 대표가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들을 모욕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제 자신을 비판하는 세력에게 이런 목소리를 막 내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가 잘해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올라갔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어요.
이 해석이 존재한다면 국민의힘 당 내에서 또 다른 목소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김용태 의원이나 김근식 뭐 전 당협위원장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부정선거와의 이 선을 정확하게 긋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갑재 뭐 흔히들 이제 보수 농객 이렇게 불리는 조갑재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극우 단체장 역할을 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가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국민의힘이 아니라 부정선거당으로 바꿔라 뭐 이런 주장들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국민의힘에서도 장동혁 대표의 행보에 힘을 보태는 인사들은 지도부 몇 명 빼고는 지금 거의 없는 셈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장면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언론에 노출이 되고 있으면서 뭐랄까요, 국민의힘의 대표성을 저렇게 띄게 만드는 건가 이런 생각도 저는 하게 되던데 이런 상황에서 아까 그 지지율 표를 보면 참 황망하죠. 그 국민들이 민주당에 얼마나 매서운 회초리를 들었는가. 물론 뭐 표집이 보수가 얼마가 되고 진보가 얼마 되고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만 눈으로 딱 보이는 것이 지지율이 역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매섭게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김규현 변호사는 국민의힘이 정당이 저렇게 한다라는 느낌보다 소위 말하는 극우 세력, 부정선거 세력 저런 모습들이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걸 정확하게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기서도 방금 사진에 나왔지만 우리의 일터도 존중해 주세요라고 지금 현수막이 나오지 않습니까? 집회 시위의 자유만큼이나 남의 자유도 소중한 거거든요. 그럼요. 아니 거기서 원래 일하던 사람들, 거기에 뭐 물건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체육인들, 이분들 통행 자유롭게 하고 일하게 하면서 집회 시위 못 하나요?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거 경찰에서 잘 조율해서 통행해주고 그리고 집회 시위 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협조를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거 그렇게 안 한다? 그러면 이제 남의 자유를 침해하는 시위대가 되는 것이고 자기가 뭐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뭐 그 내용의 타당성을 떠나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최소한 질서는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 거는 엄정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국정조사 빨리 해야 됩니다. 공권력이 왜 이렇게 선별적으로 적용이 되느냐 저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올림픽공원에서 그 무도한 사람들이 권한도 없는 사람들이 막 우리 어린 학생들 양말 벗기고 이럴 때 너무 무력한 공권력을 봤는데 그 같은 날 노동자 시위 현장에서는 고공 시위를 했던 노동자가 바로 현장에서 바로 구속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시위 집회에 대응하는 공권력의 태도가 이렇게 다르면 되겠느냐. 누가 사회 질서 또 안녕을 해치고 있고 누가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는가를 판단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서야 늦었지만 서울경찰청장의 이런 강경 입장이 나온 부분들에 있어서는 김규현 변호사 말처럼 참정권을 주장하는 참정권 침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선량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제어하라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반 시민들의 삶을 평안한 삶을 깨트리고 있는 저런 일부 세력들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된 공권력 집행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렇죠. 얘기를 좀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이거는 드립니다. 공권력 집행은 적법 절차에 따라서 차갑고 그냥 깔끔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서울경찰청장도 뭐 거기 가면 패가 망신한다니 이런 말 불필요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빌미만주적으로. 자 그리고 시간이 뭐 거의 다 돼가는데 미국과 이란의 그 이 종전 MOU 관련해서요. 우리 김종대 의원 계시니까 이 지금 106일 됐더라고요. 네. 106일 된 이 전쟁은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면 미국은 뭘 얻은 것이고 뭘 잃은 것입니까? 근데 이 양해각서가 너무 허접하고 낮은 수준에서 돼가지고 예. 이걸로 중동의 미래를 가늠하는 데는 너무 빈약한 게 우리가 2019년에 북한하고 하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 만났을 때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이제 한반도에 드디어 새로운 시대가 온 줄 알았어요. 그때 노딜이 안 났다면 그렇죠. 예. 그랬는데 그날 깨졌습니다. 그리고 그게 2월에 깨졌는데 최근에 이제 조엘 위트가 낸 비사 책이 하나 번역이 됐는데 홀아웃이라고 그 책에 보면 놀라운 내막들이 쫙 나와요. 아 그래요? 3월부터 트럼프가 이미 집중력을 잃어가지고 참모가 북한에 대해 브리핑하면은 2분 이상을 못 들었다. 120초 이상을. 그래서 이미 그때 백악관 안에서 2분 트럼프라는 말이 유행을 했고. 아 그래요. 그 다음에 협상안이 다 돼 있고 북한에 대해서 뭐 한미 연합훈련이나 경제 제재나 뭐 풀어줄 선물 줄 거는 본인이 결심하면 다 되는 거였어. 그런데 결심을 못 하고 파탄이 났단 말이에요. 자 이번에 보십시오. 다 지금 협상안은 돼 있고 판 다 깔아놨어요.
그런데 저기 마지막 결단의 시간이란 게 있는 겁니다. 그렇죠. 결단의 시간. 예. 이걸 트럼프가 제대로 안 해내면은 또 다 된 밥에 콧 빠뜨려 가지고 이제 완전히 또 파탄으로 가는 겁니다. 그 고비가 30일 후 또는 60일 후에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까지 실무적인 협상만 하자 이래 돼 있는 거지. 그때 가서 경제 제재, 우라늄 처리 예. 이런 문제들은 그때 가서 이제 결론 내자. 그러니까 핵심은 다 밀어놓은 거예요. 지금 이거 뭐 누가 MOU인데 왜 종전 협상이라 그러냐라고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종전 양해각서 MOU에 대한 서명을 19일 날 하겠다까지가 지금 나와 있는 것이고. 거기 나와 있는 거 그것도 안 된 거예요. 예. 그리고 이 MOU 양해각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완벽하게 전쟁이 끝난다라고 말하기 어렵고 이걸로 우리가 협상을 해보자라는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건데 이 중에 지금 가장 먼저 나오는 뉴스 중에 하나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개방. 통항에 대한 네. 그건 출시돼요. 예, 요건 바로 그건 된다는 19일 날 것이고.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핵 그 재처리 문제라든지 그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기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가지고는 뭐가 이게 완벽히 붙어 있다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란에 대한 뭐 제재, 경제적인 제재라든지 동결금이라든지 이런 이슈들도 어찌됐건 이란은 꾸준히 얘기해왔던 것이고 미국은 안 된다고 했던 것을 접고 들어가서 이렇게 만나고는 있는데 그 뒤로 대답을 아직도 안 실제가 하고 있어요. 될까? 아직도 경제 제재 일부 그 이란의 동결 자금 얼마를 주겠다는 얘기는 끝까지 안 하고 있어요. 그건 옛날에 북한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랬던 거예요. 북한도 그 몇 개만 해제해 달라 그랬는데 끝까지 말 안 하다 깨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걸 안 해주고 있고 트럼프는 국내 여론이 두렵습니다. 아니 전통적인 보수 세력이 봤을 때는 뭐야 핵 미사일 그 자금으로 쓰일 돈을 뭘 어쩌자고 풀어주자고 이라면은 또 이 제재 근본주의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안 먹히죠. 그러면. 모든 걸 예. 제재를 성역화한 아하. 이 사람들이 가만 안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트럼프가 그 얘기는 아직 안 하는데 다만 의제에 올려놓으니까 이걸 협의할 수 있다 이래니까 그렇죠. 양해각서 청도가 협의된 거예요. 아니 19일 날 서명식인데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본인이 간다 뭐 이렇게 올려놓기도 했고 또 트럼프도 갈 수도 있다. 뭐 유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일 날 서명해야지 하는 건데요. 그 아까 저 방송 시작 전에 잠시 얘기 드렸지만 잘 될 거다 했던 예. 게 몇 번이죠? 예, 40번이었어요. 40번. 그리고 트럼프는 원래 오늘 날짜를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14일을. 원래 주말에 한다 그랬어요. 네. 지난주에는 자기 생일 잔치 하느라고 UFC 하느라고 이거 뒤로 미룬 거 아니냐. 정작 19일 가봐야 안다라는 가봐야. 얘기도 있고 그리고 저 사진 트럼프가 SNS에 올린 사진 중에 김정은 위원장하고 저 당시에 싱가포르 그 호텔이었죠. 그러니까 산책하는 저 사진을 올려놨는데 그 요 앞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된 게시글도 있었습니다. 지금 연타로 지금 계속 올렸단 말이에요. 저건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또 해석을 해야 될 부분들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아니 트럼프는 이번에 이란 문제 풀고 북한 문제 풀고 다 이제 내가 다 풀 수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까지 풀고 네. 해결사다 하는 어떤 자기 암시가 있어요. 스스로가 예. 나는 평화의 전도사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제의 본질이나 핵심에 다다라 본 적이 없어요. 거의 이제 골문 앞에 가서 슛만 하면 되는데 항상 그때 타코를 했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가지고 튀어버려가지고 치킨 노릇을 하니까 닭짓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닭짓을. 그렇게 되니까 한 번도 핵심이나 본질에 다가본 적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말로는 내가 이렇게 판가로 쓰면 다 해결된 거 아니야? 뭔 문제 있어? 그러니까 그 앞에서 이게 해결된 게 아닙니다. 참모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걸 결단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말할 참모가 없고 그냥 아부. 예스맨들만 아첨.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워싱턴 포스트에 실린 칼럼 내용이 그거예요. 트럼프는 푸틴하고 똑같은 게 있는데 아첨과 무지의 거품 속에 갇혀버렸다. 백악관에도 얘기할 사람 없다. 이 얘기예요. 하긴 그러니까 그 앞마당에서 UFC 하는 거 아닐까 싶기도 그렇죠. 해요. 네. 이란 문제는 사실 이게 그냥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해봐야. 그렇습니다. 네, 원래대로. 그러니까 일을 저지르지 않았으면 그냥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조금 난 거야. 그거보다 조금 난 거야. 아니 본인들- 100일이 넘게 했던 전쟁에서 미국이 얻은 게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근데 전 세계가 엄청난 피해를 그렇죠. 보고 유가, 물가, 환율 뭐 온통. 예. 그러니까 이 상황들을 우리가 전하고는 있습니다만 당장 19일 날 정말 MOU가 체결이 될지도 모르겠고
사실은 또 불안불안한 것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트럼프의 그런데 기존의 행보 때문에. 대신 트럼프만 보면 비관적이지만 이란에 대응. 저쪽에 이제 물론 이란하고 네. 걸프 국가들이 다 참여해서 같이 찬성 여론을 보태고 그다음에 G7이 이번 그렇죠. 주에 있단 말이에요. 15, 16일. 예.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이나 이론이 아니라도 피해를 보는 전 세계 여론이 이제 여기를 최고적으로 압박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유럽이 이제 그런 의견을 결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미군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중동에서 그 뭐 항공모함이고 뭐고 이런 거 좀 빠져주고 어허. 나머지는 국제사회가 관여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어떤 힘으로 밀어붙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이제 압력에 밀려서라도 그렇다면 종전을 하게 해야 돼요. 이 MOU 체결 이후, 뭐 혹은 이 전쟁의 전체적인 종전 이후에 어찌됐건 이번 중동 전쟁이 국제 질서 재편의 하나의 신호탄이 된 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거기서 야 동맹들 들어와라 뭐 해라 그랬는데 말 아무도 안 듣고 유럽부터 시작해서 뭐 사실 우리나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 편을 확실히 들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뭐 이번에 G7도 있고 국제사회에서 이제 우리의 뭐랄까 역할이랄까 아니면 우리의 어떤 자세랄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잘 잡혀야 될 것 나는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유럽 순방하는 게 지금 뭐 이탈리아 총리하고 뭘 합의했다 교황하고 뭔 얘기를 했다 뭐 이러지만 그것보다는 G7 회의가 열리는 시점에 저기 유럽으로 갔고 거기서 저 MOU가 체결된다는 이 여론의 판 이 장이 섰다는 걸 좀 주목해 하셔라. 이 장이 섰고 거기에 우리 대통령이 있다.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란 종전에 대한 세계적인 여론이 모아질 수 있는 그런 무대가 깔리는 게 이게 복선이었고 실제로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커진다.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서 이제 어떤 외교를 해야 되는가가 좀 중요한 순간이 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저기 어느 정도 분쟁이 종결되고 나면 미국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세계의 어떤 경찰 노릇하는 그런 위상은 무너집니다. 예. 국내에서 지지 못 받은 전쟁이고 동맹의 지지를 못 받은 전쟁이고 이긴 전쟁도 아니고 아니 이렇게 미국이 황당하게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개피 본 적 있습니까? 그렇죠. 많이 망가졌어요. 많이 망가진 거예요. 개피 봤다로 오늘 방송은 정리하도록 그리고 하겠습니다. 학교에 어떤 일진인데 자기 혼자 학교에 불 질렀다가 자기 소화기로 막 끈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피해 본 상태고. 그 창교육 받아야 돼. 참교육. 교권보호국에서 출동을 해야 됩니다. 아 요새 교권보호국이 또 뜨거운 감자가 되고 새로운 있습니다. 경찰이 필요한. 예. 아무튼 국제사회가 굉장히 심하게 요동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대한민국은 어떤 스탠스 또 어떤 방향을 보고 달려나가야 될 것인가. 이게 뭐 국제사회의 어떤 헤게모니 얘기일 수도 있지만 AI 시대에 진입하면서 무언가 지금까지의 질서가 그냥 다 바뀔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우리가 어디에 서서 어떤 방향으로 달려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시장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외교 현장에 있는 대통령 그리고 당국자들 어떤 모르긴 몰라도 굉장히 바쁠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고 나면 또 설명할 내용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예.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됩니다. 그런 걸 이제 지금부터 대비해서 그래서 다음 주 넘어서 이제 이재명 집권 2기의 그 국정 기조와 비전 이런 걸 갖고 어떻게 새 출발을 할 거냐. 지금 이런 꿈을 꾸고 맞아요. 그다음에 우리한테 필요한 건 상상력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위기 이후에 존재하는 대한민국 위기 넘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로 우리가 갈 준비를 갖추는 거 여기서 희망을 만드는 겁니다. 그 희망에 국력이 집중되고 그렇지. 그때 멕시코하고 월드컵 시합도 그렇지. 있고 우리 마음도 모이고 이제 좋은 소식도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딴데 엄한데 힘 빼지 말고. 그렇죠. 예. 뭔 말인지 알아듣죠? 알아들어요? 예. 자 오늘 뉴스다이브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는데 저는 뭐 매불쇼가 쉰다 그래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았네요. 보는 사람들도 다 쉬나 봐요. 네. 자 내일은 조금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대를 좀 채울 수 있는 뉴스다이브가 되도록 할 테니까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또 댓글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라면서 뉴스다이브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종대 의원, 김규현 변호사, 이동학 전 최고와 함께 인사드리죠. 내일 오후 3시 반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보험친구.com
요즘 건강보험공단에서 미등재된 신의료기술로 내가 치료를 받게 됐는데 내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할까? 건강검진, 성형, 출산 관련 질환 등 이런 것들이 내 보험에서 가능할까? 뭐 보험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을 검색하시거나 1844-0585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에 관련된 그 어떤 질문이라도, 그 어떤 상담이라도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 또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 등 모든 상품이 상담 가능합니다. 검색창에서 보험친구닷컴 혹은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로 접속하실 수도 있고요.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시면 보험 관련된 친절한 상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보험친구닷컴이었습니다.